60세를 바라보는 한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을 살펴보며 저장된 연락처 중에 오랜 기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연락처에는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학교 시절의 친구들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그녀는 앞으로도 연락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의 연락처를 단번에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그 과정에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몇몇 친구들에게는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처를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현재 휴대폰 연락처에서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때 가까웠던 친구들의 삶에 대한 소식도 점점 잃어가게 됩니다.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다고 해서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느끼거나 인간관계에 소홀했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 일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바빠지고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리며 때로는 이사를 가는 등의 변화로 인해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70세에 가까워진 한 어르신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학교 동창 모임, 부부 동반 모임, 골프 모임 등으로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임들이 그리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모임에서 회장이나 직책을 맡으며 바쁘게 활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활동들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그런 모임에 투자했던 시간들을 다소 후회하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직책을 맡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요? 한 어르신이 회장이나 총무 같은 역할을 맡았을 때 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식당 예약에서부터 시작해 식당의 분위기나 음식에 대한 투정을 부리는 친구, 술에 취해 싸움을 일으키는 친구들을 중재하는 일까지 모임의 날이 다가올수록 늘어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으면서 그 어르신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실제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모임을 정리하고 이제는 가끔 만나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한두 명의 친구와 교류하며 지내게 되었고 그 결과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노후에 많은 친구가 없더라도 삶에 만족하며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만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동네 친구, 학교 친구, 직장 동료나 상사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유지하는 것은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결국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수십 년 지기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발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친구라는 이유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막말하고 막대하는 행동을 견디고 있다면 이는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성품이 남용되고 있다고 느끼거나 친구와의 만남이나 대화 후에 기분이 좋지 않거나 에너지가 소진된 느낌을 받는다면 그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생에서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빼앗기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차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노후에 친구가 적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부족하거나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몇몇 진정한 친구, 즉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평생의 벗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만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법이니까요.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시기에 단지 곁에 있어 줌으로써 큰 힘이 되는 친구.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자체로 큰 복입니다. 이러한 친구는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그들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없이도 삶을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즉 자기 발전, 취미생활, 휴식 등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합니다. 노년을 친구 없이도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만의 평온과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60대 중반의 여성분은 오랜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해 왔습니다. 자녀들의 결혼과 시어머니의 별세 이후 그녀는 갑자기 맞닥뜨린 혼자만의 시간에 처음엔 긍정적인 면도 느끼면서 동시에 큰 허전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평생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온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위해 원하는 것을 해보길 권유했습니다. 부지런함이 몸에 배어있는 그녀는 이 새로운 삶의 단계에서 자신의 오랜 취미인 독서로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소설, 역사책을 가리지 않고 사랑했던 독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침 시간을 책과 함께 보내며 오랫동안 미뤄왔던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독서는 그녀에게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넘어서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고 자신만의 관점과 지식을 넓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새로운 관심사를 발견하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삶의 어느 단계에서든 자신만의 관심사와 취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와 만족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수십 년 동안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후 갑작스럽게 맞이한 자신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가
어릴 적 좋아하던 독서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 자신만의 취미와 열정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여성분의 경험은 삶의 어느 단계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도서관을 방문하여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종류의 책에 다시금 몰두하게 된 그녀의 모습에서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큰 글자 도서를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딛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성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신만의 취미와 열정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물을 주어 성장시키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우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행복의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후반기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삶의 새로운 의미와 만족감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3세에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매우 영감을 주는 사례입니다. 젊은 시절 피아노에 대한 동경이 있었지만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꿈을 잊고 지냈다가 70이 넘어서야 그 꿈을 실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어르신뿐만 아니라 같이 학원을 다니는 78세의 언니와 같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취미를 가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피아노를 배우며 지역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하고 찬송과 반주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의 영역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큰 만족과 즐거움을 부여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투자이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는 또한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게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은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쓰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과도한 의존이나 부담을 주지 않으며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지만 자녀들도 자신의 가정, 직장,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과도한 의존이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자녀들도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능한 한 정기적인 소통과 관심을 통해 부모님의 외로움과 서운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부모님 자신이 새로운 취미나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활동, 봉사활동, 새로운 학습 등을 통해 자신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녀들과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삶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노년기에도 자신감 있고 행복한 삶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꾸려가는 것이 노년기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결국 양측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연락을 해준다면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며 그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자신의 외로움이나 힘든 점을 과도하게 전달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65세 남성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듯이 처음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즐기며 그동안 놓쳤던 순간들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지만 아들 가정과의 관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 있어 변화와 적응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의존이 오히려 관계를 힘들게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손으로 채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등 자신의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직접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과 성장의 여정은 계속될 수 있으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는 곧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간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를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다 보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며 이로 인해 불행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70대 어르신은 오랫동안 친구들과 유지해 온 모임을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임에서의 대화가 자녀와 손주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고 때로는 타인의 불행을 가볍게 다루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랫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면 기쁘고 잘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설거지,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일을 좋아한다며 이러한 일들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음을 공유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고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베푸는 삶을 사는 것도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70대 할머니가 이야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봉사를 하며 느끼는 기쁨, 그리고 60대 어르신이 이발 봉사를 통해 얻는 보람은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타인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상징합니다. 이야기들은 모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때 실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항상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